제가 중국 영화를 선택할 때 대중적인 상업 영화보다는 그들의 정서와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일의 오락 영화나 노골적인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에서는 좀처럼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내가 날 부를 때는 저의 이러한 영화적 취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중국 사회의 한 단면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고뇌를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접하다 보면 비록 스크린 속 이야기일지라도 중국의 현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확연히 다른 문화적 배경에 놀라기도 하지만 가족관계나 개인의 감정선 등 보편적인 정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공유하는 정서적 유사성이 적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막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은 베이징으로 떠나 의사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본래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잠시 꿈을 접어야 했던 그녀에게 베이징행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남동생입니다. 영화 초반 저는 이 남동생이 친동생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마치 재혼 가정에서 각자 데리고 온 아이들처럼 누나가 동생에게 보이는 태도는 친남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차갑고 심지어 적대감마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교통사고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몇 가지 의문점까지 더해져 영화는 초반부터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와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암시합니다. 부모님의 장례 후 친척들은 한 목소리로 주인공에게 동생을 맡아 키워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린 동생은 어쩔 거냐는 그들의 말은 한국 사회에서도 익히 들어왔던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맞닿아 있어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네에 모여 살며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친척들의 모습 또한 우리네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이처럼 개인의 삶보다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정서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호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정 그렇다면 직접 키우시든가요. 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남동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곧 베이징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하기에 그녀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나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와 날선 말들은 동생에게도 상처가 되어 가뜩이나 어색했던 남매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는 듯 보입니다. 주인공의 행동은 때로 매정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린 동생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까칠하게 대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동생에게로 향했다고 느꼈던 과거의 상처 혹은 남아선호 사상이 짙게 들이운 환경 속에서 딸로서 받아왔을 미묘한 차별과 소외감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동생이 생긴 이후 주인공이 부모님과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싣습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는 것이 분명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어린 남동생을 다른 집에 입양시키려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척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그녀가 어린 동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판단이 옳다고 수긍하면서도 혈육의 정과 인간적인 연민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주인공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조차 내 그런 성격을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관계 맺기에 서툰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을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극적으로 포장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담담하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일상과 선택의 과정을 묵묵히 쫓아다닙니다. 한편 부모님의 부재와 누나의 냉담함 속에서 어린 동생은 점차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유일한 혈육인 누나에게 매달리며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은 과거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였던 행동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심과 사랑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동생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영화 전반에 걸쳐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느껴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주인공이 겪는 내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내가 날 부를 때는 가족의 의미,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인 무게감과 문제의식을 섬세하게 쌓아 올린 것에 비해 영화의 결말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이 마주한 딜레마와 그 해소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선택이나 여운이 조금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 머무르거나 혹은 더 깊은 통찰이나 강렬한 파장을 주기에는 미흡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중국 사회의 한 단면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